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인구 변동 강자의 구성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인구 변동과 관련된 기본 개념인 인구 변천, 사망률, 출생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인구 변천입니다. 각국이 전통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 인구 변동 측면에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았고 사망률도 높았는데 일정한 변화 양상을 거친 결과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녀를 적게 낳고 사망률도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산다사, 즉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구조에서 소산소사, 즉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구 변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이처럼 다산다사에서 소산소사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인구 변천은 일반적으로 4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은 인구 변천 4단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으며 출생률과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어 인구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이전의 전통사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 중 대부분의 시기 동안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천 2단계는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의 하락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사망률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율이 갈수록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2단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인구 중 유소년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유소년이란 14세 이하 인구를 의미하는데 출생률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처럼 유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구 중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소년 부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란 생산 가능 인구, 즉 15에서 64세 인구 대비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2단계에서는 인구 중 유소년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유소년 부양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변천 2단계 시기가 어느 정도 경과하여 사망률이 낮아진 상태가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유지되고 나면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인구 변천 3단계라고 합니다. 왜 사망률과 출생률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변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구 증가 속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앞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그림과 같이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됩니다. 물론 한국처럼 출생률이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변천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변천 과정에는 이와 같은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인구 변천 과정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도 존재합니다. 인구 변천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도 차이가 있고 변화의 폭과 속도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19세기 초부터 사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뒤이어 출생률도 사망률과 비슷한 속도로 감소하면서 인구 변천이 장기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저개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서야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사망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느린 속도로 하락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저개발국의 경우 인구 변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느리게 하락했으니 인구 변천 과정에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동일하게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더라도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각국의 인구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양상도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국가의 인구 변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스웨덴의 인구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19세기 초까지는 짙은 색으로 표시된 출생률과 회색으로 표시된 사망률 모두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인구 변천 1단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사망률이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생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구 변천 2단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출생률은 1870에서 1880년 무렵부터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이 시기에도 하락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생률 하락이 나타난 이 시기를 인구 변천 3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1980년경이 되면 스웨덴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스웨덴은 인구 변천
4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웨덴의 인구 변천은 19세기 초부터 1980년경까지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전개되었습니다. 인구 변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국가들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이 더 늦게 인구 변천을 시작한 국가들은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회가 다산다사 사회에서 소산소사 사회로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인구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강좌도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변천에 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인구 변천은 결국 사망률과 출생률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률과 출생률은 왜 바뀌는 것일까요? 또 사망률과 출생률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어떠한 것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시간에는 사망률 변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